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입니다. 저는 요즘 일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는 참 항상 우리가 원만하지가 못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문화계는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 일본과 사이가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일본의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것이 참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그 세계 석학 5분을 모시고 코로나 사태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책이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책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에는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친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이 극동 정세가 조용해지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한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일본이 사과를 하려면 진심이 전달되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 외국 석학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코로나 후에 일본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조그마한 책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 독일의 그 콜 수상이 폴란드에 가서 정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다. 일본에서는 좀 30번을 사과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30번 아니라 100번을 하더라도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저분이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야지 그게 사과지. 그냥 형식적으로 어깨로 어때 맞춰서 외교적인 의례로 그렇게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석학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는 그런 좀 무거운 외교, 저는 그런 쪽으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은요, 수금굴, 일본 사람들은 스이킹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물수자, 비파금자, 굴, 이렇게 이 굴에 비파 소리가 나는 그런 굴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이 수금굴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저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의 큰 저택이나 또 이 절에 가면, 교토 절에 가면은 수금굴이 있는 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수금굴은요, 위에서 쫄쫄 물이 흘러내려오면 이런 책상보다 조금 더 넓게 이 자갈마당이 있습니다. 그 물이 이제 글로 자갈마당으로 새어들죠. 스며들면 그 자갈마당으로 스며들어서 물이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그 물방울이 그 아래 큰 항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물이 한 반쯤 차 있어서. 그러니까 이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청아하고 아름다운 그런 소리. 저는 그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그렇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끄러우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즐기려면 조용해야 됩니다. 그리 참 절간같이 굉장히 그 명상적인 분위기가 있는 그런 곳에서 이게 들립니다. 그게 말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참 일본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수금굴이라고.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일본의 한 그 사업가가 가네코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섬마을에다가 수금굴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참 섬마을 저 위에 올라가면은 이 수금굴이 그분들이 해 주신 게 참 아름다운 수금굴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마음에 썩 안 드는지 방문하는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는 이 수금굴도 또 사실은 아닙니다. 그 교토에 이 수금굴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제가 들었던 아주 젊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스님 이름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스님 이야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참 죽으면 어디로 갈까? 여러분은 신심이 두터우신 분들은 뭐 천당이다, 천국이다, 뭐 지옥이다, 혹은 또 극락이다. 뭐 그런 데가 딱 정해져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좀 엉터리는, 이렇게 뭐 신심이 그렇게 두텁지도 않고, 이런 친구들은 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이 값이죠, 하긴. 그런데, 이 일본 이 스님 이야기로는 왕환이라 그래요, 왕환. 이게 가서 돌아온다 이런 거예요. 갈왕자, 돌아올 환자. 이래서 왕환의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신심이 깊지도 못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야. 그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죽으면 뭐 몸은 끝나지만 그래도 영원히 어디론가 갈 텐데. 근데 이 스님 이야기는 우리가 죽으면은 그 정토라 그래요. 그 사람들 말로는. 아주 참 굉장히 맑고 깨끗한 그런 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 우리 이 성에서 살면서 참 우리가 심신이 지쳐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참 때도 묻고 뭐 깨끗하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몸으로 가면은 거기서 말끔하게 참 아주 단조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이 참 이승으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또 이승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또 때가 묻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좀 죽어서 저석에 그 정토에 가서 깨끗이 정말 씻고 그러고 다시 이제 돌려보낸다. 참 이렇게 이제 오고 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저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한국 스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야, 그건 아마 일본의 특별한 무슨 종파지. 이 불교의 정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한다 그래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뭐 종교적인 그런 차원을 떠나서 참 이 이야기거리라도 참 재밌는 이야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 생각을 왜 하느냐면은 이 우리 동료 매치가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만물이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를 시키자. 뭐 내 자신부터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만물.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연명 치료는 말자. 이게 뭐 절대 다수의 이 참 고령자들의 이야기는 이 연명 치료는 말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이제 법제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한결 정말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 내가 태어난다는 건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뭐 이런 집에 이 아버지 밑에 이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어. 진짜. 아무런 선택권이 없지만 그러나 죽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죽겠다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이제 아주 모임이 요 몇몇 분들이 모여서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죽을 때만은 참 품위 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그때 참 한참 전 이야기지만 교토절에서 그 참 수금구를 이 앞에 두고 했던 그 스님의 이야기가 참 아주 저한테는 아주 기분 좋게 정말 들리더라고요. 그게 별로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된다면은 뭐 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데 잠시 그러면은 훨씬 더 이 죽음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종교심이 신앙심이 깊은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저 정신과 의사가 어쩌카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는 이 수금굴과 함께 참 그 조용하게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품위 있게 이 마감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수금굴과 그 왕환이라는 그 이야기거리가 여러분 그건 뭐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참 그 아주 재밌는 이야기거리다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소개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